안녕하세요. 현티처입니다. 현티처고요. 영어 강사예요. 부산에서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지금 경찰 영어가 이제 올해 2차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시간이 남았죠. 한 달여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연습하면 좋을지. 어쨌든 독해에서는 대략 50%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50점이죠. 50점을 놓치고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독해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 독해라는 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영상은 되게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니까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독해는 50%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이제 50점은 쉽게 말해서 독해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을 때 제가 이 오프라인 수강생분들께 자주 강조하는 게 어떤 자세냐면 영어를 한국사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이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사는 우리가 왜 시험 볼 때 안 떨리나요? 물론 떨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사는 대체적으로 점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떨려가지고 시험이 막 30점씩 맞았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한국사에선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사는 어떤 틀이 존재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이게 아니죠. 매뉴얼 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국사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 어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연도를 외운다든지, 두 번째는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푸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웠다는 이야기랑은 좀 별개입니다. 어찌되었든 긴장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틀과 매뉴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어떤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어에서 사실 틀과 매뉴얼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틀과 매뉴얼이 없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거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구조를 알려드리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독해를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구조를 정말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하고 안 하고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어 문제는 뭐였죠? 이건 알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초점이 안 잡히는데 영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장문이 나와요. 그러면 주장문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의 생각인 거죠? 당연히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주장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장문에서는 어떤 주장하는 글이 나올 것이고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거들. 그쵸? 모든 문제는 항상 이 주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주장하는 거가 결국에는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구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조금 더 이 구성이 강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지칭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자세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키워드 분류 있죠? 사실 키워드 분류는 이 지칭 대상을 찾는 방법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계를 문제를 푸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은 지칭 대상을 분류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장 문장에서 결국엔 지칭 대상이 아까 첫 번째에서 했던 동그라미 세모, 이거 영상을 좀 못 보셨던 분들은 기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장 문장이 동그라미인지 그리고 세모인지만을 찾으면은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구성을 띄지 않는 거를 제가 단 한 문제도 못 봐서 그래요. 단 한 문제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어디서요? 국가에서 시험 보는 영어에서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제가 하는 말이 적어도 이 내용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주장문을 채택하기 때문에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읽으실 때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면서 읽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이번에는 이제 1차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겠죠? 지금쯤이면 이 기출문제를 정말 몇 번이고 곱씹어서 푸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출문제를 잘 못 보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10번 이상 보세요. 10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장문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가져오면 이 주장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주장문이 자, 좋은 단어. 근데 이거 나쁜 단어여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좋은 결과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나쁜 결과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단어와 좋은 결과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4번입니다. 14번.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거예요. 일단은 드로잉 어 라인, 선 긋기라는 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어떤 차이를 구분점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뭐 두 가지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은 뭔 개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쵸?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넘기라는 거예요. 자, where there is a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거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싹 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단 하나 이렇게 그냥 모르는 내용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빈칸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고 그냥 쭉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주장 문장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장 문장은 어디 있나요? 자, 요런 단어들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단어들. 죄송합니다. 살짝 흔들렸네요. necessary. necessary가 나오면 주장이냐 라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necessary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혹은 필수적이다라는 뜻인데 필수적이거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누가 생각한 거예요? 누가 생각한 거죠? 필자가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necessary라는 거가 누가 생각한 거예요? 필자가 생각한 겁니다. 필자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 뭐 100가지 해가지고 막 매뉴얼로 그 막 우리 시민들한테 막 이렇게 막 배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막 도서관에서 읽어야 될 책 이런 거 정하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이 necessary 나왔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주장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나 have to나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안 나와 있을지언정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장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그리고 이 부분이 나타내고 있는 게 결국엔 동그라미냐 세모냐를 찾으면은 이 문장의 기본은 다 끝난 거예요. 기본은. 이거
necessary it to 가져진 주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 윗부분에서 줄치면서 읽을 때 drawing a line이 동그라미였죠. 그럼 이 문장은 아직 세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동그라미를 주장하고 있고 끝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알려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되어지지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세모 줄치면서 읽었던 거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뭐다? 어쨌든 주장 문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가 동그라미인지 세모를 판단한 지가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긋기가 주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necessary 때문이죠. 그러니까 necessary를 한 문장을 찾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문장에서 drawing a line이 동그라미라는 걸 먼저 판단을 했어야 쉽게 풀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문장을 강조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 이거는 영상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만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주장 찾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장도 주장이 어디 있나요? 한번 포즈를, 그러니까 아니죠. 잠깐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뭐 찾으셨으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라는 거예요. 요거. 이거 뭐예요?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이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필자 생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필자가 지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타이니 캥거루 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엔 주장은 뭐라는 거예요? 캥거루 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들, 여기 나온 내용들 다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중에서 뭐 주장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첫 번째 주장으로 나온 것이 바로 캥거루 쥐였고요. 이 캥거루 쥐가 결국에는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를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 찾아보면은 이 캥거루 쥐가 지금 계속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캥거루 쥐가 결국에는 드링킹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without drinking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most desert animals를 동그라미라고 친다면 drink water를 한다 그랬죠? 뭐 이런 내용을 찾지 않더라도 뭐 어쨌든 캥거루쥐라는 것이 물을 안 마시고 캥거루쥐가 주장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캥거루쥐가 들어간 게 지금 몇 번? 2번과 3번이죠. 근데 드링킹을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드링킹 들어갔으니까 떨어지고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것도 다시 한번. 위의 문장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나왔고 이 문장은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실패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죠. 베네피셜, 뭔가 효율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죠? 맞아요. 필자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 생각이다? 필자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자 생각이면 결국에는 실패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하라가 주장이 됩니다. 근데 이 실패하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빈칸의 문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빈칸의 문장을 채우려면은 뭐를 봐야 돼요? 이 the images of a lighter is in the saddle. 여기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라이더의 이미지가 어떻다? 굉장히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 자체가 지금 동그라미 세모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문장이 주장은 맞지만 실패를 해라. 이거는 맞는데 실패를 해서 뭘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실패가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어디서 나오죠? 네, 여기서 나옵니다. setback이 무슨 뜻이죠? setback이
침체거든요. 침체. 그러면 침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쁜 단어죠. 이거를 우울증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셋백이 어쨌든 뒤따라오는 우울증이나 침체, 우울한 감정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이 문장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라오는 뭐 앞에 있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뒤따라오는 어떤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필자 생각이거든요. 이게 주장문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느낄 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실패를 또 주장했었고 이것도 주장문이면 사실상 이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은 앞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구조상으로 보면은 실패를 막 하면은 결국에는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마구 하게 되면은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두 개가 전부 다 주장문이니까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더 이미지라는 것이 easy죠. easy가 무슨 뜻이다? 이게 편안한이란 뜻이에요. 편안한. 편안한. 그럼 편안한이란 뜻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감정적인 우울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주장 문장들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실패만을 단서를 가지고 이 빈칸 문장이 뭐가 들어가는지 다시 말해서 더 이미지 있어 라이더 오브 아니 뭐야 잠깐만요. The image is overrider, easy in the said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는 이 문장이 들어갈 거가 결국에는 주장 문장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장 문장 들어가야 되고 여기 문장 뭐가 들어가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우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여기 setback이라는 거는 우울해한다는 거니까 2번 제외죠.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우울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3, 4번은 제껴지고 1번이 됩니다. 뭐 우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knocked off가 뭐냐면 쓰러지다거든요. 쓰러지다. 그래서 그녀를 놀래켜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문제풀이는 사실 이 두 문장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 봅시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을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쭉 읽다가 이 주장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동그라미에 속하는지 세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몫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어떤 궁극적 목표입니다. 궁극적 목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이 우리가 동그라미를 지시하는지 세모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 밤이 늦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주장을 찾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주장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문장에서도 주장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결과와 좋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 찾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좋은 단어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물론 나쁜 단어, 나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GDP가 30% 감소했다는 거는 나쁜 결과이지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 사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쪽에 속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 감소했지만 필자가 봤을 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떤 좋은 결과라는 거가 필자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좋은 주관적 사실에서 객관적 사실 아닙니다. 좋은 결과, 그다음에 좋은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단어들. 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딱 20분이었거든요. 딱 20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하는데 20분은 너무나 적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강의에서 세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찾을 수 있었냐면 사실 모든 문제가 어떤 문장이니까요. 주장, 문. 다시 말해서 이 논설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 좋은 단어. 왜냐면 좋은 단어라는 거는 필자가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아니고 오늘 영상은 딱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찾고 필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긴장감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가장 정확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장을 찾는다라는 어떤 동그라미 세모를 치다가 주장을 찾는다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정말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을 수는 없겠죠.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하게 빌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